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방한용품으로 꽁꽁 싸매도 추운 출근길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로 공기 자체가 차가운 데다 바람도 불어서 볼에 와닿는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다행히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7도 예상되는데요. 영동 지역과 영서 남부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한 차례 불발됐던 아스콘 공장이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에 또다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목 수업과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입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2월 1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 의료원 이전 신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됐습니다. 영월읍 덕포리 일대로 이전 신축이 완료되면 영월 의료원의 병상은 기존 184개에서 300개 규모로 늘어나고 진료 과목도 17개에서 25개로 확대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427억 원으로 우선 민간 투자를 받고 추후에 강원도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원주시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강원 지역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로 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 신고와 삭제 요청 대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층 상담을 통한 수사 법률 의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어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제천 영월 3척 중 선행 구간 제천 영월이 마지막 행정 절차 문턱을 넘으면서 마지막 구간 영월 3척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 이미 레미콘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아스콘 공장까지 들어선다면 어떠실까요? 최근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에 한 차례 불발됐던 아스콘 공장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최범식 반계리 이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 하면 이 80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천연기념물이죠. 반계리 은행나무가 유명한데요. 그런 곳에 이제 아스콘 공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공장 건설 추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전부터. 네. 이 사람들이 레미콘 공장 옆에 아스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반대 선언도 받고 아스콘 공장 결사 반대라는 프랭카드를 이제 3년 전부터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아스콘 공장을 건설하려는 마을의 주민들은 몇 가구 정도 생활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 마을은 공장 부지로부터 반경 200m 안에는 원주민 가구수가 26가구고요. 네. 그리고 상가에 거주하시는 상가가 6개, 그리고 상가만 있는 곳이 11개가 있습니다. 결코 적은 인구가 아닐 텐데 주민들의 이제 거주지 법규제 근거를 들어보면 아스콘 공장 부지에서 이제 500m에서 살짝 벗어난 상황인데다가 이미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 상태에서 날아드는 분진과 냄새를 이미 감수하며 생활해 오고 계시다고요. 예, 아주 매일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레미콘을 갖다가 보통 다른 데는 강변이나 계곡에 있어가지고 이 지하수 사용을 별로 안 하는데요. 네. 여기는 지하수로만 이 레미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이제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말 맨날 그 먼지 때문에 엽채류 종류 채소는 저희는 이제 주로 농업을 하면서 사는데요. 네. 이 분진 때문에 엽채류 종류를 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독대에도 한 번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먼지 때문에. 아주 진짜 괴롭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화재 보호법상 기준인 500m보다 멀어서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요. 공장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는요. 네. 은행나무를 떠나서 이렇게 주민분들은 이 명목상 거리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피해를 겪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스콘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미 충분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증기로 인한 이제 그 환경 오염 및 건강 해치는 문제죠. 그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다면 이 주민들은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연기념물 그 160km 광대리 은행나무하고는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은행나무 이제 관광지 조성 사업을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런 곳에 이렇게 그 혐오스러운 이제 이게 공장이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이 관광지 조성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겠죠.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입장을 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염물질 배출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우려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할 거기 때문에 환경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고는 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스콘 자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석유 찌꺼기를 가열해서 이제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 골재와 섞어서 제조하는 건설자재다 보니까 공장에 들어서면 일단은 마을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할 거고 또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좀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유증기라는 거는 이게 그냥 뭐 조금 흘러가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공기 중에 떠도는 이제 물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즉 이 공장 부지로부터 한 5km 내에 문마금 이제 밀집 지역 그 아파트가 이제 줄배기에 있어요. 그리고 반개 초등학교는 거의 위치로부터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막 초중고등학교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 예로 우리 지역 예는 아닙니다만 전북 남원의 경우에 2020년 아스콘 공장을 가동한 후 주민 10여 명이 폐암 등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요. 이후 제주와 경기 안양 등에서도 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단정을 제가 다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뭐 원주시라든가 시공사 뭐 통해서 뭐 설명을 들으신 부분이 있거나 하실까요? 네, 예, 저희가 반대 서명 11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원주시장님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네. 면담인데 만나 뵙고 많은 의견을 나눠서 이제 뭐
근데 공무원들은 그 원초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오면 공무원들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한 번도 저희하고 통화나 전화통화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예. 구체적인 설명은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 레미콘 공장이 이제 도로 포장용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그럼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아마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는 아스콘 공장을 시예가를 아마 이주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서울 이 동북권하고 경기 동북권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위치로 봐서는 이게 위치가 1시간 정도 거리가 가장 이 이상 되면 안 된대요. 아스콘은 저게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이 사람들한테는 커버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주시에 이 사람들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네. 이 원주시는 진입로 6m 도로 확보 및 그리고 가감 차소를 확보해 오라고 보원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또 어쨌든 그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비산먼지 관련한 대책도 마련할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마을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건 무엇인지도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원만한 해결책이 건 없고요. 그 사람들의 반응도 없습니다. 진짜 아스콘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저희는 무조건 원주시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그거죠. 그리고 만약에 원주시가 이걸 허가를 내준다면 동네 원주민들을 다 이주시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관계자가 이제 처음에 추진했다가 불발됐을 당시에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는 답변을 주민들에게 당시에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더 이상 이 공장 신설을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예전에는 있었을까요? 그 논의는 이제 지하수를 500m 이 사람들이 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건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회장을 만나봤어요. 지하수 팔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지하수 파는 것 때문에 고갈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보완책을 해가지고 지하수 파서 우리 소공들이 물을 안 딸리게끔 자기네가 책임지겠다. 그런 거 하면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콘 공장을 안 한다 그러면 100m를 파든 500m 파든 우리가 허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회장이 된 사람이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아스콘 공장을 신청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올 봄에 그랬는데 지금 8개월 만에 이제 허가서를 제출한 거죠. 그렇군요. 참 예쁜 은행나무 부근에 이렇게 소리 없는 살인마 아스콘 신설 물러가라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모쪼록 일단 강경한 입장이시지만 모쪼록 잘 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범식 반계리 이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4개의 기관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데요. 지역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생활 관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인데요. 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교과 지원, 또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 활동을 비롯해서 체험활동과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시민을 비롯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귀가하는 시간까지 홀로 있을 청소년이 걱정되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제공되는데요. 네. 원주에서는 총 4개 기관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교과 수업부터 다양한 역량 제공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됩니다. 정원 40명 중 현재 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 평원중학교 1학년 김문정입니다. 1교시 보충학습 듣고 영어랑 수학하고 다른 활동 많이 해요. 저 예전에 했던 아동관리 모니터링단? 그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책 지원을 하는 거였어요. 월요일 날은 지금 3D 코딩 듣고 있고요.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수학이랑 영어 하고 수요일은 기타 하고 금요일은 스포츠 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이랑 다 같이 활동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청소년에게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나요? 네, 한 해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평일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곳을 찾는데요. 네. 아이들이 등원하면 아카데미의 담임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체험활동과 스포츠 활동도 하면서 학급 간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요. 수업은 요일마다 다른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제인 월요일에는 코딩과 영상 제작, 디지털 수업이 진행됐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영어와 수학 수업, 수요일에는 스포츠와 기타 수업, 금요일에는 스피치와 각종 스포츠, 동아리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체험활동과 스포츠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매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특히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학원에 보내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방과 후 아카데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 김윤정 방과 후 아카데미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과, 스포츠, 악기, 미술, 역량 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또 올해보다 더 좋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귀가하시는 시간까지 홀로 있는 청소년이 걱정되실 때, 또 학원에 보내기 망설여지실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하실 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유익한 시간을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년간 매일 나와야 하는 것이 부담되시면 청소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비전처럼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도 양질의 종합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 올해가 마무리돼가면서 올해 활동은 거의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럼 다음 참가 신청은 언제인가요? 네, 지난 10월부터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한 35명의 학생들은 이달 20일 수료식을 갖고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내년 1월 6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방과 후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방과 후 아이들의 돌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전화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모집 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모집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나 해당하는 경우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소식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남북권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고요? 네, 원주시 문마급 반개. 네, 최동원 기자, 네, 다시 편의해 주시죠. 네, 원주 지역 내 화물차 밤샘 주차가 해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동서남북 권역 중 남북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5일 밝혔는데요. 예. 이번 공영차고지는 총 157억 원을 들여 흥업 119 안전센터 인근의 2334제곱미터 부지에 총 191대의 주차 공간, 관리 사무소,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매입 및 보상 등을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나섭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화물차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2015년 우산동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대체 부지도 같은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유일하게 운영된 세장동 차고지는 2022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화물차주들이 불편함을 좀 호소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나요? 네, 갈 곳 잃은 화물차의 밤샘 주차는 교통사고 위험 및 주차 부족 등 주민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네. 지난달 기준 원주시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화물 자동차는 1613대에 달했지만 이 중 4분의 1가량이 차주의 주소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아예 타 지역 차고지를 등록했습니다. 실시 설계에 나선 남북권 외에 북부권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태장동 원주 IC 인근에 총 174대 규모의 차고지를 조성한 후 시에 기부 체납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서부권은 여전히 부지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계를 확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이 모쪼록 잘 마무리돼서 화물차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보겠고요. 자, 다음으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 한반도면에 쌍용 정수장이 준공돼서 일대 가구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됐다고요? 네, 1일 1000톤의 정수 능력을 갖춘 영월 쌍용 정수장이 준공돼 한반도면 일대 1113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영월구는 지난 2일 오후 한반도면 쌍용 정수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영월군에서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국비 43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투입해 정수장의 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 제거 효율을 높였으며 침전지, 정배수지, 관리동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도비 205억 원 등 총 260억 원을 투입해 주천 급수구역의 쌍수관로 32km, 가압장 4개소, 배수지 1개소도 설치합니다. 특히 주천 정수장의 정수 용량을 1일 최대 3,000톤까지 늘려 주천면 신일리 90가구와 금마리 183가구, 용성리 193가구, 그리고 한반도면 신천리 378가구 등의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월군이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와 증설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구는 이 밖에 남면 정수장 개량과 상동 정수장 현대화를 비롯해 두산 운악지구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및 증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석 영월군수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수료 지원과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등을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지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 등
미래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월군 소식이었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도 만나봅니다. 평창군이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을 6년 연속으로 수상했다고요? 네, 평창군이 2024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의 공공부문에서 관광 분야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평창군은 시티 투어 및 관광 택시, 지역 관광 축제 등의 관광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관광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다양한 관광 경향에 맞춰 디지털 관광 인증 홍보, 관광 두래 사업 지원,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11월에는 2025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은 중앙일보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창의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과 기업, 브랜드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